안녕하십니까. 예, 발산 감사합니다. 파워센터에서 애터미 사업을 재미있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기조입니다. 네, 예, 저는 애터미를 2016년도에 만났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제품을 전달받으면서 이 애터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SK그룹의 공채사원으로 입사해서 한 25년 동안 아주 재미있게 잘 근무했는데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해서 이제는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을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고 사업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좋은 물건이 와서 써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좋았는데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니까 야, 이건 내가 사업을 해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무슨 큰 돈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소비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나처럼 같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면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하여튼 정말 애터미만큼 저희에게 정말 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해주고 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는 이런 사업 정말 만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만나신 우리 모든 사업자님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예, 저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공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첫 페이지는 뭐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미 다 이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품 전달 및 사업 설명 요령. 예, 요 교육 체계도상에서 2단계 3코스에 해당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성공적인 8가지 습관을 형성하는 것, 요거에 대한 강의로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 요령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 A코어 실천. A코어는 책 읽기, VOD 시청, 미팅 참석, 제품 애용, 그리고 제품 전달, 사업 설명 전달, 상담하기, 신뢰 쌓기, 이러한 8가지 사항을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업이 커져 있고 또 그 속에서 정말 시스템 소득,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생기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핵심적인 사항이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 전달입니다. 이걸 개념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A코어에 나오는 사항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매일매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또 액션 5라고 해서 이 사항을 하게 되면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들 중에서 보면 머리 공부에 해당되는 부분, 머리 공부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100% 제품 애용과 책 VOD입니다. 그리고 자세, 마음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이 미팅 참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머리 공부,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이것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이제 두 다리입니다. 한쪽 다리는 소비자 제품 전달, 또 한쪽 다리는 사업자 후원하고 STP 하는 것.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그 행동이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바로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 전달,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바로 성공의 8단계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와 우리 네트워크 행동원리와 그 다음에 A코어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품 전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품 전달.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제품 전달은 제품을 마치 전달한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막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제품 전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써본 제품에 대한 정보와 감동을, 정보와 감동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달하는 것, 입소문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제품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징과 효능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반복적, 지속적으로 알려주다 보면 제품이 팔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품 전달 활동은 제품을 알리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 그것을 매일매일 얼마나 자주 실천하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제품 전달은 이런 사항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이해하고 제품을 애용하고 그리고 전달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후속 관리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 제품 전달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 애용, 제품 이해는 제품 애용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성된 이 편성표에 의하면 제품 애용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제품 전달에 포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이해입니다. 이 부분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애터미 제품은 생필품으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대중 명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런칭되어 있는 제품의 종류는 약 400여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주력 제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허 기술을 로열티 없이 적용하여 만든 특화 상품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는 따라올 수 없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머힘, 앱솔루트 화장품, 프로폴리스 치약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의 제품도 절대품질, 절대가격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입니다. 애터미와 같이 이 거의 절대품질, 절대가격을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한 제품, 저희 애터미 브랜드를 달고 애터미 이름을 달고 런칭한 제품들입니다. 미세모 칫솔, 세제, 홍삼단, 화장지 같은 그 이외의 제품 다 이런 컨셉에 따라서 개발한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의 자회사인 아자몰에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 아자몰에 런칭되어 있는 제품은 애터미 브랜드가 아닙니다. 애터미 브랜드가 아니고 일반 브랜드 제품인데 그 제품 중에서 저희의 개념인 싸고 좋은 제품을 엄격히 선별해서 올려놓은 것이 아자몰의 제품입니다. 약 3만 가지 정도의 일반 제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애터미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에 들어가시면 해모임, 건강식품, 뷰티, 헤어 앤 바디, 리빙, 식품, 패션 앤 홈데코, 굿즈 앤 기타 해서 그런 제품들이 지금 저희 올라와 있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아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기도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가공식품 쭉 해서 서비스 상품까지 쭉 이렇게 아자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자 제품도 상당히 많이 좀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자픽, 아자콕 해서 에코
이런 제품들은 정말 시중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저희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제품들을 저희가 일단은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애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품 애용. 본인이 직접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봐야만 감동과 그에 대한 특히 감동을 전달해야 됩니다. 애정을 가지고 철저히 사용해 보면 스스로가 만족과 감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주변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써보지 않은 제품을 정말 전달하게 되면 자기가 본인이 안 써봤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벌써 소비자들은 눈치를 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써본 제품을 전달해야만 감동이 전달이 됩니다. 이런 제품 사용 결과는 나의 소비 관리 양식, 저희 마스터스쿨 양식에 보면 나의 소비 관리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기록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 나의 소비 관리 양식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구매 날짜가 언제고, 품목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PV가 어떻다. 요거를 그냥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록하시고 그 밑에 간단하게 리마크만 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내가 해모임을 언제 구매해서 써봤는데 좋았다 하는 좋은 느낌, 어떤 느낌이 좋았느냐 이런 것들을 바로 옆에 보면 제품 체험 후기라는 그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략간략하게 메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경험도 잘 정리가 안 되고 또 전달할 때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이 제품 애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핵심적인 전달 활동이 되겠습니다. 전달 활동은 바로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냐? 나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명단 작성은 전번 강의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명단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그리고 명단에 없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명단을 오늘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없다, 명단이 없으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명단에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명단은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한 번 작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명단은 계속 작성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주 요 사항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활동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매일 활동할 빈도수 또는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동 목표는 누가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노력하여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스스로가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전화하기 7회, 7번 정도는 내가 누구한테인가 전화할 수 있어. 그 다음 SNS 보내기는 10명한테 내가 보내겠어. 그리고 만나는 거는 한 3명 정도 만나겠어. 그리고 일일 목표 PV는 1만 PV를 하겠다 하고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거는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을 스스로가 설정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판매사를 도전한다든지 또는 뭔가 특별하게 내가 목표를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보통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을 최대한 들여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면 일일 목표 내가 10만 PV는 해야 되겠다. 또는
만나는 사람 5명은 만나겠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뭐 처음에 초창기에 10명을 만나겠다 하는 목표를 정하셨다고 하던데, 저희 본인이 최대한도 만날 수 있는 사람 숫자, 또 SNS도 한 30명에게 보내겠다. 일일 전화하기도 7회가 아니고 15회 정도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이런 최대한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간을 정해서 해야지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평상시 할 수 있는 수준을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런 특별한 노력할 때는 또 특별히 좀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계획. 활동계획은 요일별, 그룹별, 지역별로 활동계획을 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만나기 활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지역별 동선, 내가 효율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 동선을 잘 짜서, 동선을 고려해서 잘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활동입니다. 활동은 미루지 말고 즉시 행동에 나서라. 예, 전화하기입니다. 전화하기의 목표는 만남을 약속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너무 나의 목적, 특히 가장 금기시되는 건 사업 설명입니다. 전화로 사업 설명은 하지 마라. 전화로는 그 상대의 시간이나 또는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는 안부나 이런 걸 통해서 가벼운 사항을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는 그래서 언제 만날 수 있겠나, 이것을 본인이 일단 목적을 두고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전화에서 만난다는 것이 좀 지금 현재는 약간 어렵습니다만, 그 만남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 줌 미팅이 언제 있는데 줌 미팅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좀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SNS 보내기. SNS 보내기는 지속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번 보내면 어쩌다 한 번 이런 전화가 SNS가 왔구나 하는 것을 끝나는데, 지속적으로 보내야 SNS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속적으로 카톡 또는 뭐 해외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챗, 중국에 있는 사람은 위챗으로 해야 되겠죠. 또는 페이스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이 SNS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만나기입니다. 만나기는 1차적으로 목표가 소비자 만들기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무슨 뭐 멋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소비자를 만드는 것에 1차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이나 선물용 제품 준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카탈로그도 아주 간단한 거, 좀 전달하기 쉬운 카탈로그, 부담스럽지 않은 카탈로그를 준비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5분 마케팅 자료 같은 아주 간단한 자료를 준비해서 만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날 때 준비할 것도 있지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적인 자세는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적 자세는 복장 메모입니다. 복장 메모가 아주 꼭 정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 같이 보일 수 있도록 복장을 갖춰서 만나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만남을 하고 나면 소비자, 지금 저희는 제품 전달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소비자 후속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품 구매 및 사용 실적을 소비자 관리 양식에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요것이 소비자 관리 노트 양식입니다.
고객명, 고객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뭐, 고객 연락처, 뭐, 비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내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간략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 날짜, 품목, 가격, PV, 이것만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간단하게 적고, 그 밑에 리마크 할 사항이 있으면 리마크만 하시면 됩니다. 리마크에서, 지속적으로 재구매를 한 거면 재구매한 거다라고 좀 표시해 주시면 좋고, 하여튼 간단하게 이걸 계속해서 누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비자 관리 노트는 고객별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별로 이 노트를, 이 양식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기록해 가시다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쉽게 저희가 알 수도 있고, 물론 머릿속에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품을 내가 전달했을 경우에는 내가 전달한 제품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전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확인하는 전화를 해보면 대개 내가 전달한 물건이다 그러면 어저께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전달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화했을 때 그 사람이 안 쓰고 있으면 그래? 그러면 꼭 써봐. 내가 한번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다시 한번 전화할 테니까 꼭 써봐. 그리고 쓴 느낌을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하는 식으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용을 해봐야 좋은지 나쁜지를, 또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저희 사업은 재구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제품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재구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재구매 일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정보를 주거나, 또는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AS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S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물건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좋은 제품도 있다, 그것도 유사한 제품이나 또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알려줘서 좀 제품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멤버십 가입하면 더 혜택이 많고 수당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항들을 안내해서 등록을 권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만족한 사람이 있다. 정말 좋아. 나도 정말 좋다고 생각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한테도 좀 얘기 좀 해줘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사람이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 쓸만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 좀 해줘 하고 소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개를 통해서 계속 라인이 확장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 소개 요청,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만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미팅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권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일들은 사실 미팅이나 세미나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팅, 세미나 참석할 수 있도록까지 권유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저희가 활용하는 법칙들입니다. 제일 유념하셔야 될 게 지맘의 법칙입니다. 지맘의 법칙, 이 박한길 회장님이 지맘의 법칙을 터득하고 나서 하산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맘의 법칙, 이게 정말 좀 아주 저희가 유념해야 될 법칙입니다.
이 지마의 법칙을 터득하지 못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안 살까? 왜 안 할까? 왜 안 올까? 이래서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아주 그 원리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사고 안 사고는 건 지맘이다. 하고 안 하는 것도 지맘이다. 그렇지만 말하고 말 안 하고 하는 것은 내 맘이다. 그래서 내 맘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권유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회장님이 표현하면 내가 고민하지 마라. 말 들은 사람이 고민해야지 왜 내가 고민하냐 하는 말씀도 하시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 친하고 또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을 것 같고 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제가 말해보면 제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것이 이런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호일러의 법칙. 이거는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나의 스폰서나 또는 전문가가 가서 얘기하면 누군가 제3자가 와서 얘기하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친한 사람인데 내가 친한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나 또는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설명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 이 호일러의 법칙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본인의 역할입니다. 본인은 스폰서를 또는 데리고 가신 그 전문가, 모시고 간 그 전문가를 프로모션 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 잘 활용하시면 이 전달 활동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3자 화법, 공감대화법은 제3자 화법은 전문가나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 훨씬 더 잘 받아들인다는 얘기고요. 공감대화법은 내가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이 듣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얘기하면 많이 전달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이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활용해서 제품 전달 활동을 하시면 효과적이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사업 설명 전달. 영어로는 Recruiting and Show the Plan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은 사업자 발굴부터 시작해서 후속 관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발굴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현실 점검 및 초대를 하고 이 초대 활동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사업 설명을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듣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업 설명이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 끝나고 나서 후속 관리,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기까지가 사업 설명의 범주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사업자 발굴입니다. 사업자 발굴은 소비자 중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소비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큰가? 일단은 수당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 오토 소비자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스스로가 구매하고 또 회원 등록도 할 줄 알고 결제할 때 카드 승인도 받을 줄 알고 또 마이 오피스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희가 오토 소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 소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를 가급적이면 빨리 오토 소비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이고 경제적 있고 인터넷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 내 마음속으로 혼자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바로 스폰서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폰서와 협의하면 스폰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폰서가 그 대상자 같으면 접근 방법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항을 스폰서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초대입니다. 현실점검 및 초대. 대상자가 우리 사업을 할 만한 이유를 그 사람 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 요 근자침근 FORM, 요건 근은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근거리. 그 다음 자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또는 친은 나하고 얼마나 친하느냐, 나하고 친밀도가 어느 정도 높으냐 하는 것이 친이고, 긍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이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부정적이냐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F는 패밀리,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O는 occupation, 그 사람 직업이 지금 현재 있는 거냐, 아니면 직업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바쁜 거냐, 또는 뭐 하여튼 그 직업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 R은 recreation 해서 어느 정도 취미 활동도 즐기고 또 하여튼 여유가 있느냐, 시간적 여유가 갖고 있는 사람이냐, recreation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M은 경제력입니다. money,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냐,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 명단 작성할 때 저희가 이런 포맷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근자침근 FORM을 잘 분석해 보면 요 속에서 저희가 사업할 만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 판단은 최대한 배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일 좀 실수하는 경우가, 나한테 신사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저 친구 내가 얘기하면 다 해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면 바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따라올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라면 할 것 같다, 만만하다, 이런 생각은 최대한도 이런 판단은 배제를 하고 보셔야 된다. 다음, 그 사람에게 맞는 접근 방법을 찾아서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처음부터 사업 전달할 생각은 안 하고, 뭔가 이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 전혀 안 하고 가자마자 좋은 사업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업 설명만 먼저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항이 뭔가, 제품에 관심이 많은가, 보상 플랜에 관심이 많은가, 팀워크 또는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 자기의 그 동료들의 관심이 많은가, 또는 정의감이 좀 앞서 있는 분인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전도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또 검토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파악해 보고 접근하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사항이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지속적인 초대입니다. 지마의 법칙이 또 나옵니다. 이 지마의 법칙, 내가 말했는데 왜 사업을 안 할까 고민하지 말고 회장님이 10번 말해야 한 번 초대한 거라고 생각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마의 법칙, 지속적으로 초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한 번에 초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10번 이상 초대를 해서
한번 올까 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대를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절했다고 해서 거절은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한다는 책을 쓰신 분도 있습니다. 이 거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잘 몰라서 거절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아직은 준비가 덜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절의 벽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면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데, 사업 설명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게 된다. 이거는 대부분 지금까지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 소개, 경영자 소개, 제품 소개, 보상 플랜, 비전, 이런 것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 점검, 정말 미래 준비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받는 수당이 정말 누구한테 사기를 치거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뜯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건 수당이 정말 정당하게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저희가 받는 정당한 보수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본사에서 저희 사업 설명에 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why 애터미,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느냐, what 애터미, 애터미란 무엇이냐, 다음 how 애터미, 애터미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간략하게 해서 저희들에게 제공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하고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설명하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본인이 직접 설명할 수 있으면 하는데, 본인보다는 숙련된 전문 강사나 스폰서에게 설명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본인이 가급적이면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도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짧게 설명하고, 이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이게 정말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정말 소비자도 좋고 사업자도 좋고 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다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갖도록 짧게, 그리고 궁금증을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에게 설명 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사업 설명하고 나면 이러한 거절 유형이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예, 잘 모르겠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 답변하실 걸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에 또 들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아주 자기 나름대로의 답변 사항을 준비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판매하는 건 못한다. 난 판매는 싫어 하는 사람들, 주변 인식이 안 좋은데 또 다른 다단계하고는 뭐가 달라? 나쁜 일, 사기치는 일 아닌가? 요거 상위자가 독식하는 거 아닌가? 늦게 온 사람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이제 부정적이기도 하고, 좀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이러한 반응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들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부분들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다 답변하실 내용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 후 후속 관리입니다. 팔로우업은 사업 설명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반드시 전화나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 48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마인드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대화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팔로우스루는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다음번 또 컨택을 하고 또 다음번 컨택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는 겁니다. 또 컨택한 사람이 처음에 좀 할 것 같았는데 또 좀 시원찮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팔로우 스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 설명이나 VOD 강의를 5회 이상 반복해서 듣도록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듣고 좋은 느낌은 가질 수 있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회 이상 꼭 반복해서 듣도록 저희가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제 알고 또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나도 한번 사업해 보겠어 하는 파트너가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사업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 시스템에 플러그인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본사 세미나, 센터 미팅, 스폰서 미팅을 빠짐없이 참석해서 본인에게 부족한 것들이 빠른 시간 내에 보충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플러그인을 시켜야 됩니다. 이 시스템 플러그인이 되어야 저희가 이 사업 전달이 완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하위 파트너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파트너의 인맥을 같이 파트너와 함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이 바로 핵심적인 후원 활동입니다. 가급적 빨리 하위 파트너가 나올 수 있도록 파트너의 인맥을 함께 관리해 주는 것. 이것까지 해야 이제 후속 관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설명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그림을 다시 한번 개념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가 돼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소비자 제품 전달, 사업자 후원 STP를 두 다리로 열심히 하게 되면 이 결과로 저희가 성공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